자, 안녕하세요. 대천여자중학교 1학년 여러분. 한문 시간의 노진희 선생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냈어요. 선생님도 아주 잘 지냈습니다. 이번 시간은 5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한 달하고도 한 주가 됐네요. 온라인 계약을 한 지. 자, 5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그림 문자 해독하는 방법 에 이어서 2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림 문자는 한자를 의미하는데 이 한자를 어떤 식으로 해독하는지 선생님이 전 시간에 총 4개가 있다고 했었어요. 이 4개 중에서 지난 시간은 2개를 배웠고 이번 시간에 남은 2개를 배우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학습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순서. 먼저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간단히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배울 내용, 회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4가지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복습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2가지를 배웠는데 지금 나온 상형 말고 또 다른 거 하나 기억나나요? 그래요. 모두 잘 기억하고 있네요. 지사라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상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지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풀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도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간단히 살펴봤던 거예요.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떠올리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상형의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상형이 어떤 것이었죠? 상형은 한자로 쓰면 이 상은 본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였고 이 형은 모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를 써서 상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상형이라는 원리는 모양을 본뜨는 거였죠. 그러면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것과 관련이 깊을까요? 네, 맞습니다. 상형은 사물을 본뜨는데 구체적인 사물을 본떠서 만든 한자를 의미했죠. 자, 그러면 우리 상형 말고 다른 원리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어요? 네, 맞아요. 지사라고 했죠. 자, 그러면 지사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것이 있었죠? 어려워요. 지사가 어떤 한자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되새겨 봅시다. 지는 가리키다 였죠. 사는 일사였어요. 그래서 어떤 대상, 사물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준이 있고 그리고 그 기준선에서 방향, 위아래를 가리키든지 해서 음, 위아래를 가리키는 부호 그리고 점선 같은 것을 추가해서 구체적인 사물에 덧대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사의 특징으로 이 3가지 중에서 구체적인 사물에 해당하는 것은 상형이었고 지사의 특징은 방금 말했던 점과 선 같은 부호를 이런 구체적인 사물에 추가해서 추상적인 생각을 의미하게 하는 한자가 만들어지는 원리였죠. 자, 다시 한번 말하면 지사는
점과 선 같은 부호를 구체적인 사물에 덧대어서 추상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었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상형, 지사와 같은 한자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을 배울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를 보기 위해서 교과서 20쪽, 오늘은 교과서 20쪽을 펴니다. 자, 여러 학습 목표가 있는데 오늘 배울 학습 목표는 첫 번째, 따라 읽어봅시다. 회의의 특징을 알 수 있다. 회의가 어떤 것인지 살펴볼 거예요. 자, 두 번째, 형성의 특징을 알 수 있다. 형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 상형과 지사에서도 상형, 지사가 어떤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한자의 뜻을 통해서 우리 특징을 한번 봤었죠. 이번 시간에도 회의, 형성이 한자어로 무엇인지 그래서 이 한자어의 뜻들이 특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과서 20쪽을 펴고 있죠. 주인은 나가고라는 단원이에요. 밑에 보면요. 신출 한자라고 해서 이번 시간에 어떤 한자를 배울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다 보진 않을 거고 차례대로 방방이라는 한자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뜻과 음을 읽으면 여러분은 한 번씩 따라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자는 저녁석. 저녁석. 네, 그 다음 입구. 입구. 그 다음 이름명. 이름명. 다음 여자녀. 여자녀. 다음 아들자. 아들자. 다음 조을호. 조을호. 자, 내려가서 조개패. 조개패. 다음 제주제. 제주제. 자, 옆에 재물제. 재물제. 자, 다음 문문. 문문. 자, 옆에 볼까요? 귀이. 귀이. 다음 들을문. 들을문. 자, 내려가서 나무목. 나무목. 다음 사길교. 사길교. 다음 학교교. 학교교. 그 다음 집호. 집호. 자, 다음 모방. 모방. 마지막 방방. 방방. 네, 여러분 잘 따라 읽었나요? 총 3자씩 6묶음으로 해서 18자, 무려 18자를 읽어봤어요. 보면 신출 한자에 있는 한자도 있고 없는 한자도 있어요. 좀 비교적 간단한 한자들은 지금 신출 한자에 없는 것이 있어요. 선생님과 한 번씩 따라 읽었으니까 신출 한자 부분에 없는 것은 교과서에 써놓으면 좋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18자를 한번 읽어봤는데 여기서 혹시 이상한 부분 찾았나요?
이상한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묶음끼리의 규칙 같은 것을 혹시 알아챈 친구들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좀 생각을 해봤나요? 어떤 규칙이 있던가요? 네, 맞습니다. 발견한 여러분들 대단하네요. 자, 보면은 지금 이 모양과 이 한자 모양이 합해져서 네, 이 한자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럼 규칙이 사칙 연산으로 나타내면 네, 이런 규칙이 있어요. 자, 옆에도 이 두 한자가 합쳐져서 옆에 한자, 두 한자가 합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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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한자. 자, 이렇게 두 개의 한자가 합해져서 하나의 한자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두 한자의 뜻이나 음과 관련해서 이 만들어진 한자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규칙이 있는지 오늘은 한자와 한자가 결합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의미의 한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따라 읽어봤으니까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오늘 배울 한자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한자가 만들어지는 원리 가운데에서 지난 시간에는 구체적인 사물을 본뜬 상형, 그리고 구체적인 사물에 점과 선 같은 부호를 표시해서 추상적인 생각을 나타낸 지사 두 가지에 이어서 한자와 한자가 결합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다른 한자가 만들어지는지 한자의 결합 방식에 관련된 것을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수업을 마치면 총 네 가지의 한자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과서 21쪽을 펴볼게요. 교과서 21쪽을 펴면요. 본문 살피기 밑에 한자의 짜임이라고 나와요. 한자의 짜임. 자, 한자의 짜임에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학습 목표에서도 봤었던 회의, 형성. 회의, 형성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교과서에 없는 부분이나 선생님이 쓰라고 하는 부분은 교과서에 필기를 해놓으면 좋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자의 짜임 남은 두 가지에서 첫 번째 회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자와 한자가 결합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회의는 지금 한글로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옆에 한자로 써주면 좋겠죠. 먼저 회의가 어떤 한자어인지 먼저 살펴보면 이 한자는 모일, 회라는 한자예요. 모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의, 어른들이 회의하다라는 거 많이 하죠. 학급 회의라는 것도 있고 모여서 의논을 한다는 뜻이죠. 그럴 때의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의는 뜻의라는 한자예요. 말 그대로 뜻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그러면 우리 이 두 개의 한자가 모여서 어떤 뜻을 이루냐면요. 한자의 뜻을 모으다 라고 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의라는 결합 방식은 한자의 뜻과 뜻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과서에 보면 회의 땡땡 하고 뭐가 나와 있어요? 의미와 의미의 결합이라고 나와 있죠. 의미와 의미의 결합이라는 것은 한자와 한자의 그 각각의 뜻을 모아서 다른
새로운 뜻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교과서에서 아까 읽어봤던 한자들 있죠? 그 한자들을 중심으로 회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옆으로 넘어와서 교과서 20쪽을 다시 볼게요. 첫 번째 세트를 한번 볼까요? 아까 읽었던 것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한자는 저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석이라고 읽어요. 저녁, 석이라는 한자였죠. 그 다음 옆에 있는 한자는 입, 우리 입 있죠? 눈, 코, 입 중에 입을 뜻하고 구라고 읽어요. 그래서 두 한자가 합해지는데 회의라는 결합 방식은 이 각각 한자의 뜻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녁, 입. 이 저녁과 입이 만나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저녁이 되면 입으로 대상을 가리키는 소리를 내다 라는 뜻을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상을 해볼까요? 조용한 마을이 있어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저녁이 되면 입으로 대상을 가리키는 소리를 내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응답하라 1988 여러분 혹시 봤나요? 응답하라 1988을 보면 첫 번, 1화 장면에서 누구야 밥 먹어라, 누구야 밥 먹어라 하면서 이름을 부르죠. 안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본 친구들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거리가 이렇게 바로 앞집이나 옆집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저녁 식사 전까지 자식들이 안 들어오면 부모님께서 누구야 와서 밥 먹어라, 뭐 진이야 와서 밥 먹어, 민지야 와서 밥 먹어 이렇게 이름을 부르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녁이 되면 입으로 대상을 가리키는 소리를 내다라고 뜻을 만들어내면서 이 두 한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지는 한자가 바로 이름 명이라는 한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음은 원래 있던 이 두 음과 관련이 있나요? 네, 딱히 없어요. 여기에서 회의는 뜻과 뜻이 만나서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입으로 대상을 가리키는 소리를 내다라는 새로운 의미와 관련된 이름이라는 새로운 뜻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과서에 한자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더하기 는 이런 표시를 해주면 좀 더 이해가 되겠죠. 그럼 다음 세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이 한자는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녀 이렇게 두 음으로 발음을 하기도 해요. 처음에 있으면은 이응으로 많이 발음을 하겠죠. 자, 그 다음 이 두 번째 한자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자라고 읽어요. 그러면 이 두 한자가 가리키는 뜻을 한번 볼게요. 자, 여자와 아들. 여자와 아들이라는 뜻으로 어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면 여자가 자식을 좋아하다 라고 뜻을 새로 만들어냈네요. 자, 여자는 우리 일반적인 여자를 말하는데 보통 어머니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아들은 아들 말고 자식을 통틀어서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여자, 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보통? 내 품에 안으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가득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자가 자식을 좋아하다라는 뜻을 새로 두 뜻을 통해서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두 한자, 여자, 그리고 자식, 아들이 들어간 한자가 합쳐져서 좋을, 호라는 새로운 뜻을 가진 한자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여나 자, 호. 음끼리는 관련이 없지만 뜻과 뜻이 만나서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이런 회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회의를 살펴봤어요. 지금 6묶음 중에서 2묶음이 회의와 관련이 있으니까 교과서에 이 2개를 묶어놓고 회의 이렇게 적어놓으면 훨씬 보기 쉽겠죠? 자, 그러면 우리 회의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한자의 결합 방식과 관련된 2번째 한자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째로 한자의 결합 방식 중에서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교과서 21쪽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교과서 21쪽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회의에 대해서 배우면서 한자의 의미와 의미가 결합한 것이라고 배웠죠. 자, 2번째 형성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형성도 한자로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써놓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똑바로 써봅시다. 이 형성은 모양이 좀 복잡하죠. 천천히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썼나요? 썼으면 우리 뜻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모양, 형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이라는 한자예요. 이 한자, 지난 시간에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보면서 한번 배웠어요. 기억하고 있나요? 어디에 쓰였었어요? 상형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미 봤던 한자예요. 상형은 뭐였나요? 모양을 본뜬다라는 거였죠. 자, 그 다음 2번째는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이라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 2 한자가 합쳐져서 한자의 모양과 소리를 의미하는 건데 이 한자의 모양과 소리가 한자의 결합 방식과 어떤 관련이 있나 살펴보니까 한자의 의미와 소리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라고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소리는 같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모양과 의미는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 건가? 궁금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한자에서 뜻과 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 중에 소리는 소리를 맡고 있는 한자가 있고 이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는 한자의 모양을 맡고 있는 한자를 보면 모양은 아까 상형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상형자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모양, 형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새로 만들어지는 한자에서는 뜻, 의미와 깊은 관련이 있고 그리고 소리는 그대로 새로운 한자가 만들어지는 부분도 소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싶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다시 20쪽으로 넘어가서 형성의 예시 한자 4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묶음이죠. 교과서 20쪽에서는 앞에서 윗줄은 첫 번째 줄은 회의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자, 다음에 이 한자 보이죠? 교과서 2번째 줄에 네, 2번째 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조개패라는 한자예요. 조개패. 옛날에는 이 조개가 재물, 화폐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조개패가 쓰이는 한자들은 보통 돈을 의미하거든요. 재물, 돈을 의미한다는 거 기억해 두고 그 다음 제주, 제라는 한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 2 한자가 합쳐져서 어떤 한자가 만들어지는지 보니까 이렇게 재물제라는 한자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이 제라고 읽죠. 새로 만들어지는 한자가.
이 제라는 것은 두 한자 중에서 어떤 것에 속할까요? 그래요. 이 한자에 속해요. 그러면 이 한자에서는 뜻과는 관련이 없고 음과 관련이 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나머지 재물이라는 것은 이 한자에서 온 건데 아까 선생님이 조개라는 것은 옛날에는 화폐, 돈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한자인 경우가 많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조개, 패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의미, 뜻과 새로 만들어지는 한자의 뜻과 관련된 부분이 되고 여기에서는 어, 소리와 관련된 부분이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개라는 것은 쓰이지만 패는 상관이 없어요. 패는 아무 관련이 없고 반대로 제주제에서는 제주라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이 소리, 얘의 소리만 따온 거예요. 그래서 얘의 뜻, 얘의 이 합쳐져서 재물, 재라는 한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한자는 한자의 결합 방식 중에서 형성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다음 한자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한자 보니까 여기 첫 번째 한자는 문이라는 한자고 두 번째는 귀이라는 한자예요. 문은 우리가 실제로 열고 닫는 문을 의미하고 귀이는 우리 소리를 듣는 귀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자가 만들어지는지 보니까 네, 이렇게 들을 문이라는 한자가 만들어지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문. 이 문이라고 읽은 것은 어디에서 따온 걸까요? 그래요. 문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열고 닫는다는 문의 뜻은 전혀 쓰이지 않고 여기선 순수하게 소리만 가져왔기 때문에 이 한자가 여기에서는 소리, 부분이 되고 그러면 반대로 여기에서 의미, 뜻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이에서 이를 버리고 귀라는 것만 보면 우리 귀는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하는 신체 부위죠. 그래서 이 귀라는 것과 관련이 깊게 이렇게 넘어와서 듣다라는 뜻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한자도 소리 부분, 뜻 부분이 합쳐진 형성자이다 라는 것 알 수 있어요. 다음 한자도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한자. 다음 한자를 보니까 이 첫 번째 한자는 나무목이라는 한자예요. 나무목. 그 다음 여기에서는 사귈교, 사귀다, 친구들을 사귀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다 할 때 사귀다인데 여기에서는 이 두 한자가 합쳐져서 어떤 한자가 만들어지는지 보니까 학교교라고 했네요. 그럼 여기에서 학교교라고 읽고 있으니까 이 교는 어느 한자에서 따온 걸까요? 그래요. 이 사귈교라는 한자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소리 부분이 되겠죠. 그럼 학교라는 뜻은 어디서 온 거예요? 네, 나무. 이 나무라는 한자에서 온 건데 여기에서는 학교와 나무를 관련 지으면 어떤 식으로 관련을 지을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건물 자체가 지금은 철근, 콘크리트지만 옛날엔 다 나무로 건물을 지었죠. 그래서 학교라는 이런 곳을 나무로 지었다. 라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무목이 의미, 뜻과 관련된 부분이 되고 그 다음 여기 사길교는 소리,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라는 음은 전혀 쓰이지 않았고 나무라는 것만 뜻과 관련이 있고 여기에서는 사귀다라는 뜻은 쓰이지 않고 교라는 소리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이고 있는 학교, 교라는 한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마지막 묶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한자는 집호라는 한자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방이라는 한자가 있네요. 자, 우리 모는 뭘 의미할까요? 모는 우리 모서리, 모가 나다 할 때 그 모를 의미해요. 그러면 이 두 한자가 합쳐져서 어떤 한자가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니까 방방이라는 한자가 되었네요. 그럼 여기에서 이 방이라는 소리는 두 한자 중에 어느 한자? 모방이라는 한자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방이라는 소리만 가져왔고 모라는 뜻은 쓰이지 않았어요. 반대로 그럼 방이라는 뜻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네, 여기 다른 한자인 집호라는 한자에서 왔네요. 자, 집 안에 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집과 방이라는 뜻이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호라는 의문 쓰이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집호는 새로 만들어진 이 방방이라는 한자에서는 의미 부분에 해당이 되고 뒤에 있는 모방이라는 한자는 새로 만들어진 방방이라는 한자에서 소리, 방이 그대로 왔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방방이라는 한자도 형성자의 예시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회의와 형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네 가지 한자가 만들어지는 원리 뭐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상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지사가 있었고 세 번째 오늘 배운 것 중에 회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지금 배운 형성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 네 가지 결합 방식을 잘 기억하면서 한번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했던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네 가지 중에서 제시하는 한자가 어떤 원리인지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쓸 필요는 없고 한번 자유롭게 떠올려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이 한자예요. 자, 이 한자는 어떤 원리가 쓰였을까요? 자, 네, 생각을 해봤나요? 먼저 그럼 이 한자는 어떤 뜻과 의미를 가진 한자였죠? 들을 문이라는 한자였어요. 그래서 듣다라는 이 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에서 듣다라는 뜻이 왔고 그리고 여기 겉에 있는 문이라는 한자에서 소리가 왔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은 의미와 소리 부분이 따로 있는 거니까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중에서 그래요. 형성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형이 의미와 관련된 부분, 성이 소리와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우리 이해를 했었죠. 그럼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네, 두 번째는 이 한자인데 우리 이 한자의 뜻과 의미를 떠올려서 한번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해봤나요? 먼저 이 한자는 어떤 한자예요? 조을, 호라는 한자였어요. 그래서 이 한자가 두 개로 나눠 보니까 이 한자는 여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고 이 한자는 아들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여자, 엄마가 아들, 자식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라고 해서 두 한자의 뜻끼리 만나서 새로운 한자의 뜻을 만들어냈으니까 이 한자는 뜻과 뜻이 만난 회의라는 원리가 쓰였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은 어떤 원리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 한자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생각해봤나요? 이 한자는 어떤 한자죠? 위상이라는 한자예요. 위상. 자, 위를 뜻하고 상이라고 읽는 한자였는데 이 한자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기준선과 관련이 있는 거였어요. 자, 이 부분이 기준선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위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기준선이 있고 위라는 의미를 추상적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운 상형, 지사 중에서 네, 지사에 해당이 되는 한자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네 가지 중에서 이렇게 한자마다 구별하는 방법 알 수 있겠나요? 네,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학습 목표를 제대로 수행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림 문자 해독하기라는 대단원을 통해서 한자가 만들어지는 원리,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자끼리 결합해서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에 대해서 총 4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4가지 잘 기억할 수 있겠나요? 네, 좋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라는 새로운 소단원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부터는 2번에 걸쳐서 소단원을 배울 텐데요. 첫 번째는 신출 한자. 이 단원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한자를 직접 써보는 시간을 가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문 공책을 꼭 준비를 해줘야 돼요. 한문 공책 잊지 말고 꼭 준비하고 그리고 2번째 시간에는 배운 한자들을 통해서 문장을 직접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고생 많았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